이제 반배치고사를 앞두고 있잖아, 그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6시에 반배치고사 볼 건데 그때 3학년 1학기 과정이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중요한 단원이니까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할 겸 또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계속 나올 내용이니까 이것들 한번 쫙 정리하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라인에 있는 문제들을 기준으로 이제 같이 설명을 하고 풀어보고 할 건데 간단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내가 설명할 부분이 있는 문제들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모양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한쪽으로 싹 다 넘겼을 때 요런 모양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꼴로 정리되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 지원아 중요한 단서 조건이 붙어야 돼. 네. 어떻게 뭘 붙여야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이죠? 이 x제곱 x제곱의 는 개수인 개수인 누구가 a가 a가 없으면 안 된다. 0이 0이 아니면 된다. 아니다. 그치? 요 조건을 붙여야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이죠. 그죠? B나 C는 0이어도 상관없어. 근데 A가 0이면 안 돼요. A가 0이면 X제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긴 모양이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1번부터 봤을 때 지금 이 상태로 판단하지 말고 한쪽으로 다 넘긴 다음에 판단하는 거지. 그죠? 중요한 건 X제곱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건우야 1번은 합격일까 탈락일까? 그러니까 탈락이라는 게 2차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헷갈리니까 동그라미라고 해놓을게요. 2차 방정식이다. 그 다음에 시윤아 2번은 2차 방정식일까 아닐까? 이게 전개시키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데 x 세제곱이 어떻게 돼요 서로? 그쵸? 없어지죠? 그럼 없어지고 나머지 것들을 이쪽으로 이항시킨다 그러면 최고차항이 2차 항 맞나요? 그럼 2차 방정식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2번 합격. 자 3번 지호야 어때? 당연히 맞죠? x제곱 들어가 있으니까 4 넘어가도 그대로 x제곱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혜빈아 4번은 한번 전개를 시켜봐야 확실하겠네. 그지? 자 4번 좌변은 그대로 냅두고 우변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2 냅두고 x제곱 그치. 자 그러면 앞에 거 그대로 있고요. 2가 분배되니까 2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8이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그지? 이게 이항되는 순간 어떻게 돼? 사라져버려. 그럼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죠. 답은 4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서 2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해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환아 해가 뭐야?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x는 뭐 1는 x는 1 이렇게. 그럼 어떤 값들을 우리 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뭐 말로 표현하자면 뭘까? 해가 뭘까? 예를 들면 x 마이너스 1는 0이라고 할 때 그 1을 이항시켜서 하는 게 해 아닐까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고 어떤 방정식에서의 해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값. 뭐라고 시우나? 해가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값. 맞죠? 그럼 여기서 지금 1번에서 1이라는 숫자가 해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이 숫자가 해인지 아닌지 판단해보는 제일 쉬운 방법은 대입이죠. 대입. 그치? 대입을 해봤을 때 이 등호가 성립을 하게 만들면 걔가 해인 거고 대입을 해봤는데 등호가 성립을 안 해? 그럼 해가 아닌 거지. 맞니 지원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 뭐 해보란 얘기야? 대입해보란 얘기. 그치?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닙니다. 1을 집어넣으면 0 안 나오잖아. 그치? 0 안 나오니까 1번의 해는 1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문제들도 다 x자리에다 얘를 대입을 해가지고 확인해보면 되는 문제다. 그죠? 얘도 아니겠네 2번도. 5번이요.
그죠? 이런 식으로 5번 하면 되나요? 네. 그러네요. 5번 대입하면 0 되지? 그럼 요게 답이다.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3번에서부터 3번도 마찬가지네. 3번도 지금 한 근을 알려줬잖아. 혜빈아, 해라는 말이랑 근이라는 말은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한 근이 x는 4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렇지. 대입해라 이런 말이지, 그치? 대입하면 어떻게 돼? 32 더하기 4a 빼기 12는 0 이렇게 되고요. 그럼 4a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기면 4a는 마이너스 20이네. 그럼 a는 마이너스 5, 1번 이렇게. 그치? 대입해서 금방 찾을 수 있고요. 자, 내려가서 4번. 야, 이거는 아마 풀어보라 그러면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을걸. 4번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지호야, 지호한테 4번을 풀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푸는 풀이를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물론 쟤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 찾으면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이 문제를 낸 의도는 뭘까? 방금 전 문제랑 비교해서 생각해봐. 방금 전에 3번 문제 풀 때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4입니다. 그러니까 4를 어떻게 했어? 대입했지. 똑같아요. 여기서도 한 근이 m이라고 그랬잖아. m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대입을 해봐. 대입을 하면 그냥 x를 m으로만 바꾼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하나 나오잖아. 그치? 그럼 건우야, 이 식을 이용해서 얘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잖아. 근데 비교해보면요. 이 두 식이 거의 어때요? 거의 똑같지? 뭐만 달라? 이런 항을 무슨 항이라 그러죠? 상수항만 달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4가 5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잖아.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줄 거야? 플러스 1 해줄 거야. 그쵸? 그런데 등식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에다가도 어떻게 해줄 거야? 플러스 1을 해줘야지. 같이. 자, 그럼 우리 지환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지환아, 여기서 3m제곱 빼기 m 플러스 4는 0이지? 네. 그럼 이렇게 해봐. 4를 넘겨봐. 마이너스 4. 그러면 3m제곱 마이너스 m은 뭐야? 마이너스 4랑 똑같지? 내가 지금 이 식의 값을 찾고 싶은데 네. 이놈의 값이 얼마래? 는 마이너스 4. 그래요. 이게 마이너스 4예요. 1. 그렇지. 마이너스 4에다가 5 더하니까 답은 1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어서 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풀다 보면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나오면 어떡해? 근해 공식 할 거야? 그치? 자, 이거는 주어진 이 문자를 그대로 대입해서 그 식을 활용해서 풀으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여기 생각 잘못하면 괜히 시간을 버릴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뭐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풀이. 한번 우리 정리해볼까?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으로 우리 총 몇 가지 배웠는지 기억나니? 3가지. 3가지 배웠을까? 1번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이거 배웠고요. 제일 많이 쓰는 풀이죠.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자, 두 번째로 뭐 배웠었냐면 두 번째로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배웠습니다.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 x제곱이 5다 이랬을 때 시윤아, x제곱이 5면 x는 뭐지? 그렇게 말하면 반쪽짜리 답이에요. 그거 기억 안 나? 제곱을 떼면 반대쪽에 뭘 붙인다? 그럼 반쪽짜리야. 루트 앞에
이걸 붙여야지. 그지? 다시 제곱을 떼면 뭘 붙여라? 풀마 루트를 씌워라. 그치? 이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지원아, 제곱을 떼면 뭘 붙여라? 제곱을 떼면 그 루트 왜 풀마 루트 그치? 그러면 그거를 조금 활용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x 플러스 3의 제곱은 2다 이런 거. 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방금 했잖아. 뭐 x는 제곱을 플러스 마이너스 말로 먼저 표현해봐. 제곱을 어떻게 하면? 제곱근 이용해서 제곱을 떼면 x는 풀마 루트가 생긴다. 풀마 루트가 다시 해봐. 제곱을 떼면 풀마 루트가 생긴다. 제곱을 떼면 풀마 루트가 그럼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생각을 딱 해야 된단 말이지. 이쪽 좌변 전체가 하나의 제곱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곱을 떼. 그럼 여기 x 플러스 3만 남겠지. 네. 이쪽은 뭐라고 써야 돼? 풀마 루트 2 그치,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그럼 x는 뭐냐? 좋아. 3을 넘기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x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 풀마 풀마 루트 2 이렇게 쓰는 것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였습니다. 그지?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의 핵심은 계속 말하는 거. 제곱을 떼면 풀마 루트가 생긴다. 지호야 뭐라고? 오케이. 그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의 핵심. 자, 세 번째 풀이로 배웠던 게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이게 세 번째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는 우리가 이런 모양을 만들면 해를 찾을 수 있네. 그치? 그러면 이런 모양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만들어서 푸는 거. 그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죠.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보면 만약에 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났어. 근데 얘를 가지고 내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써보려고 그래.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였죠? 지원아 잘 들어야 돼. 오늘 복습하고 안 하면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이거 다시 설명할 일 없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자, 세 번째 풀이 방법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하려면 첫 번째 x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이어야 돼. 그럼 양변을 2로 어떻게 할까? 2로 나눠줘요. 뭐 분수가 나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2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무조건 여기가 1이 되도록 제 개수가. 그리고 두 번째 상수항에 해당되는 녀석을 어떻게 한다? 2항을 시켜요. 2항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은데 이 자리에 내가 따로 필요한 숫자가 있단 말이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거기 딱 맞는 숫자가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상수항은 넘겨버리는 거야.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 빈자리에다가 이제 뭘 넣어줄 거냐? 이 앞에 있는 숫자에 대한 무엇을? 반의 제곱을. 그치? 반의 제곱. 반으로 쪼갠 다음에 제곱한 숫자. 그게 딱 들어가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의 반의 제곱이 얼마예요? 1이야 1. 근데 혜빈아 1을 여기다가만 더할 수 있나? 당연히 등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변에다가도. 그치? 당연히 이렇게 더해야 돼. 맞죠? 자, 그러면 좌변이 이제 건우야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준비가 된 거죠? 자, 이게 무엇의 제곱이 되겠어? 그렇지. 이쪽은 얼마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만드는 순간 그럼 이거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이런 모양이네. 맞지 지호야? 그럼 이런 모양이니까 이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제곱을 어떻게 한다? 제곱을 떼면 풀마 루트가 생긴다. 그치? 그럼 제곱을 떼서 x-1로 만들고 풀마 루트가 생기니까 자, 유리화까지 시켜버릴게요. 그럼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물론 풀마. 그지? 자, 요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1만 넘기면 끝나네. x는 뭐가 돼? 1풀마 2분의 루트 2. 요렇게 풀리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풀이 방법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입니다. 이거는 과정이 좀 길지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이거 왜 배우는 거냐면요. 이 과정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만들어낸 공식이 있죠. 그게 뭘까?
근해 공식이야. 근해 공식. 2차 방정식의 네 번째 풀이 방법이 근해 공식인데 그 근해 공식이 결국 이 과정을 문자로 푼 거예요. 그죠? 문자로 풀어봤더니 네 번째 너무나 유명한 근해 공식이 나오더라. 근해 공식. 혜빈아 어떻게 생겼지 근해 공식? x는 마음이 아프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야 이거는 중3 수학을 배운 어떤 자존심이지. 내가 중3 거 배웠는데 근해 공식을 몰라? 이거는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지.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쓰는 거야. 이게 근해 공식이고요. 근해 공식에 또 약간 부록 있죠. 부록. 짝수 공식. 짝수 공식은 어떻게 생겨?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지환아 b 프라임 뭐지? B 프라임이 그 B와 B 프라임 뭐냐고 그러니까 b 프라임이. 뜻이요? 그 B와 그 약간 그 B가 뜻이. 아 그럼 근해 공식에서 a는 뭐예요? 아 A는 그 X 만약에 이거를 근해 공식으로 푼다 그러면 a가 뭐예요? 2요. 2지. b는 뭐예요? 4 아니 1. 무슨 소리야? 다시 얘를 근해 공식으로 푼다 그러면 a가 뭐라고? A가 2. 2, b가 뭐예요? 4. 아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c는? C는 1. 그러면 이걸로 푼다면 짝수 공식으로 푼다면 그때 b 프라임은 뭐예요? 아 마이너스 1. 그래 b를 어떻게 한 거? B를 2로 2로 나눈 거 그걸 우리 b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것처럼 이렇게 짝수가 들어갔을 때 b가 짝수일 때 그때 요 공식으로 풀면 편하지. 네. 그치? 그래서 근해 공식은 항상 이 두 개 같이 외워주는 겁니다. 짝수 공식도 많이 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2번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3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마지막 근해 공식. 그치? 왜 세 개지? 인수분해, 제곱근, 완전 제곱식, 근해 공식.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풀이 방법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1번은 너무 쉽죠?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입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할 때는 무조건 우변을 지연아 얼마로 맞춰야 돼? 0으로 만들어놔야 돼. 그치? 그럼 이거 그대로 넘길게요. 이렇게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혜빈아 인수분해 갑시다. 얼마? X 숫자 두 개만 먼저. 마육 마육이요? 마육 플 5? 더해서 플러스 1이 안 나오는데? 풀려 플 6? 마오 마오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뭐가 돼? X 음. 플러스 6 는 X 마이너스 0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돼? 이 괄호와 이 괄호를 곱했더니만 0이 됐네? 그치? 그러면 반드시 두 개의 괄호 중에 하나는 뭐여야 된다? 마이너스 다시 두 개의 괄호를 곱해서 0이 됐네? 무조건 그럼 둘 중 한 놈은 뭐일 거다? 양 곱셈이야, 곱셈. 어떤 두 숫자를 곱해서 0 됐어요. 언제 0이 나올 수 있지? 0일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그러니까 이 괄호와 이 괄호를 곱해서 0이라는 건 반드시 앞에 괄호 또는 뒤에 괄호가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괄호가 만약에 0이면 x가 얼마인 거고? 0 6 마육. 와유 x 플러스 6이 0인 거잖아. x는 마육. 이게 0이면 프로 풀 5.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뭐다? 마이너스 6 또는 플러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죠. 2번이 답이고요. 내려갑니다. 2번으로 내려가서 얘가 한 근이 2일 때 그랬으니까 딱 보자마자 시윤아 뭐 하라는 얘기? 대입하라는 얘기.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은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시윤아? 4 플러스 6 플러스 a는 0이지요. 그럼 a 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10이구나. 여기까지 구했어. 그럼 건우야 a 값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죠? 처음 식에다가 다시 한번 a 자리 이거 집어넣고 다시 풀어주란 얘기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5는 0이니까 지원아 x 값 두 개는 뭐뭐? x는 2 음. 또는 x는 마이너스 5. 오케이. 그러면 2는 처음부터 알고 있던 근이니까 네. 다른 한 근은 누구구나? 1번. 마이너스 5, 1번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3번으로 가서 두 근 중에 큰 근이 2차 방정식 요거의 근이다. 하나도 안 어렵죠?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지. 자 혜빈아 풀자. 요거 어떻게 풀 거야? X 숫자 두 개부터. 마이 마 5요? 마삼마 뭐 뭔지 알지? 곱해서 6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그러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게 0이지 그치? 그럼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플러스 2 또는 X는 3 자 그러면 두 근 중에 큰 근이 그랬으니까 누구 말하는 거야? 3 3 말하는 거지. 그 3이라는 근이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의 근이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얘를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럼 x 아래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a 빼기 a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계산하면 a 나오겠네요. 그쵸? 자 더해가지고 2a 그 다음에 8이니까 넘어가면 마 8. 그치? a는 몇이다? 4 마사다. 2번. 이렇게 푸는 거죠? 예. 이건 뭐 쭉쭉쭉 풀려야 돼.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 4번은 지연이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공통인 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연아.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방정식도 풀어서 근 두 개 찾고, 그죠? 두 번째 방정식도 풀어서 두 개 찾은 다음에 겹치는 거, 그치? 고르면 되죠? 그럼 첫 번째 방정식부터 인수분해 할게요.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 얼마? 부호는? 오케이, 그러면 x 플러스 6 그치? 그러면 x는 그냥이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인수분해 할 때 여러분 숫자 이제 x자로 가는 거 알죠? 그죠? 자, 곱해서 2 되는 거 무조건 뭘까? 1, 2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자, 뒤에를 어떻게 줘야지 x자로 곱해서 더했을 때 마3이 나올까? 이 1의 부호는? 지원아 잘 봐. 자, 요렇게 가야 되죠, 그쵸? 예, 그래야지 요렇게 곱해서 마4 되고, 요렇게 곱해서 플러스 1 되면서 더해가지고 마3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1-2라고 쓸까요? 이 1은? X 그렇지. x의 개수지. 사실 여기 x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첫 번째 줄은 뭐다? x-2. 두 번째 줄은? 그렇지. 그것이 는 0이지. 자, 그러면 앞에 게 0 되려면 x는 몇이고? 2가 될 거고, 자, 뒤에 게 0 되려면 x는 몇일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각각의 방정식을 풀었더니 근이 이렇게 나왔어. 겹치는 게 뭐야, 지연아? 2가 겹치네요. 2가. 따라서 공통인 해는 2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중근이 나오네. 지호 기억나? 중근이 뭐였더라? 그죠? 중근이라고 하는 거는 중복된 근이다. 그래가지고 괄호 두 개가 같은 괄호인 거죠. 아까 뭐 x-2, x-3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혜빈아 해가 2 또는 3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x는 2 나오고 여기서는 x도 2 나오잖아. 겹치잖아. 그치? 그런 경우를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 제곱으로 쓰지 보통.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기는 인수분해된 모양을 가질 때 그때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x는 2 그리고 중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치? 근데 시윤아 이렇게 생긴 모양을 5글자로 무슨 식이라고 하죠? 그렇지. 완전 제곱식. 그러면
중근이 나오려면 무조건 완전제곱식은 0 이런 꼴이 돼야 되지, 그치? 맞지? 그래서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제곱식은 0꼴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중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완전제곱식이라는 단어가 같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지금 이 문제도 5번 문제도 중근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도 돼? 완전제곱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생각해도 되죠. 그죠? 그럼 1번부터 봐봐. 1번. 자, 한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0 이렇게 되겠지. 응. 지환아 이거 완전제곱식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떻게 생긴 완전제곱식? x 마이너스 5 제곱. 그렇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x는 5라는 중근을 갖는 거니까 1번은 중근을 갖는 거고요. 자, 2번은 건우 한쪽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되잖아, 건우야. 그지? 완전제곱식 될까 안 될까? 되죠? 뭐죠? 그렇지. 그럼 역시 이번에도 x는 7이라는 중근을 갖는 거니까 2번도 합격. 자, 3번은 시윤아 완전제곱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3번은 x제곱 빼기 4는 0이잖아. 이거는 완전제곱식이 아니라 무슨 공식이지? 뭐라고? 2차 공식이요? 2차 방정식이요? 물론 우리가 오늘 하는 거 다 2차 방정식이지. 근데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 얘도.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시윤아? x 2지. x 그치.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무슨 공식이라고 부르냐면 합차 공식이라고 그러죠. 합차 공식. 그치? 그래서 이거는 혜빈아 x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얼마랑 얼마가 나와? 2 또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2가 나오는 거고. 아무튼 서로 다른 근이 나왔지. 중근이야 아니야? 중근 아니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다. 그쵸? 자, 내려갑니다. 6번으로 가서 요거에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모두 고르면 야, 이거는 지호야 어떻게 풀어야 돼? 이쪽에 있는 거 다 넘길까요? 그럼 넘기면은 kx가 일로 넘어가면 얘랑 만나서 뭐가 돼? 이거 r 아니고 k예요. 2k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0 얘도 넘어갔는데 왜 얘는 안 넘어가? 플러스 10 플러스 10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고민해봐. 얘가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 시험 보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 너 어떻게 풀지 나는 감을 못 잡겠어. 그럼 최후의 수단은 뭐예요? 답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5번이야. 응? 5번이 5번인지 어떻게 알아요? 테이프. 답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은 나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으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넣어보기라도 해야 돼. 그치? 넣어봐서 찾아야 되는데 1번. 응? 1번. 1번, 5번. 그래요. 넣어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풀지 않으면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오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완벽한 풀이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중근이라 그러면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완전제곱식이라 그랬지. 그치?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복습하면서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여기 상수항 자리에 있는 숫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야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거든? 그치? 만약에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는데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이게 완전제곱식이 됩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찾지? 뭘로 찾죠? 이 앞에 있는 숫자에 대한 무엇? 반의 제곱으로 찾았잖아. 그치? 지환아 뭐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 네.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이 녀석에 대한 반의 제곱이 상수항 자리에 있으면 되지. 네. 그걸 활용하는 거야. 얘도 지금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놈에 대한 무엇?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 이 뒤에 있는 상수항 자리에 있는 식과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의 반의 제곱을 했을 때 그 반의 제곱이 이 마이너스 3k 플러스 10과 같아야 돼. 근데 이거의 반의 제곱이 뭔데요? 뭐를 대입해야죠? 뭐 K를. 뭘 대입해? 반 하면 뭐야?
마이너스 k지. x의 개수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이 마이너스 2 혼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x의 개수 마이너스 2k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k의 반의 제곱이면 k제곱이죠. 이해되나요? 네. k제곱. k제곱이 얘랑 어떻다? 똑같다. 똑같아야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k제곱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10과 같다 라고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2차 방정식이네? 어떻게 하면 돼? 넘기면 되지.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0은 0으로 만들고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그지? 2랑 5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5는 0이니까 지호 틀렸네. 몇 번이야? 1번과 4번입니다. 1번과 4번. 그쵸? 이거하고 이거 되는 거죠. k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건우 이해되니? 응.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한 것까지는 다 우리 아까 복습했던 1번이에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지환아 아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의 핵심은 뭐였죠? 그 2a 분의 아니다 풀마 루트죠. 뭘 떼면 제곱을 떼면 풀마 루트 뭐뭐뭐. 풀마 루트가 생긴다. 네. 그죠? 제곱을 떼면 풀마 루트가 생긴다. 그걸 써먹을 건데 지호야 이렇게 생겼네 처음 식이.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일단 그러니까 제곱을 떼려면 얘만 딱 있어야 돼. 얘만 딱 있어야 제곱을 떼고 풀마 루트를 붙일 수가 있거든. 근데 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뒤에 있는 숫자도 있고 앞에 붙은 숫자도 있잖아. 이게 다 없애는 게 처음 할 일이에요. 그래서 15를 넘겨주겠습니다. 먼저 15를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 5를 없애고 싶어. 혜빈아 5는 어떻게 없애? 분배. 아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돼? 제곱이 있는데 약분. 뭐 어떻게 약분? 5랑 15. 그러니까 양변을 양변을 어, 5로 5로 나눈다. 그럼 얘 사라지고 얘 뭐 되겠어? 3. 3 되겠지. 여기까지 오면 지연아 이제 뭘 할 준비가 된 거야? 제곱을 전개시키면 안 돼. 제곱을 떼어낼 준비가 된 거야. 제곱을 떼어내고 반대쪽에 뭐만 대신 씌워주면 돼? 그냥 루트 씌우면 안 돼. 풀마 루트 씌워줘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 제곱을 떼주니까 x-1이고요. 이쪽이 뭐가 돼? 오케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어떻게 한다? 넘긴다. 그럼 x는 1풀마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1풀마 루트 3. 그래서 a는 1이고 b가 3이니까 둘이 더하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두 번째 문제로 가서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무슨 물을 마시러 가? 해봐. 처음 할 일이 뭘까? 그렇지. 아까 설명했죠? 가장 먼저 할 일은 x제곱의 개수를 1로 맞추는 거다. 나누기 2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 할 일. 두 번째는 뭐였지? 그렇지. 요 자리에 얘가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지금.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그래서 반대로 보내버려. 대신 보내고 나서 여기다 이제 빈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여기에 이제 내가 필요한 숫자를 넣을 거니까. 자, 요 필요한 숫자가 바로 얼마야? 요 놈에 대한 무엇? 그렇지. 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절반을 나눠서 제곱하면 얼마다? 4죠. 그래서 플러스 4가 여기 붙고요. 당연히 여기도 어때? 그치. 이거 해줘야 되겠지. 공평하게. 그러면 이제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지호야. 어떤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뭐가 된다? 7 됩니다. 그치? 이 모양까지가 문제에서 원하는 이 모양인 거지. 그치? 자, 그대로 비교하시면 P는 얼마구나?
P는 2죠? Q는 얼마구나? 7이죠? 네, 그래서 P는 2, Q는 7이니까 P 빼기 Q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5. 요게 답이다. 그래, 요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죠? 갔다 오세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방금 했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자, 이거는 혜빈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단계가 뭐다? 4로 음. 나눈다. 그죠? 무조건 요 맨 앞에 걸로 나누는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이죠? 2단계는 뭐다, 혜빈아? 1을 넘긴다. 그쵸? 마이너스 1을 넘깁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자 자리 남겨주고 1 이거죠? 자 3단계가 뭐다? 마이너스 6을 반의 제곱 그렇지. 반의 제곱이 얼만데? 풀고 플러스 9 그쵸? 플러스 9 플러스 9를 여기다가 또 해주고 다음 그렇죠. 같이 해주는 거지. 등식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죠. 이게 뭐의 제곱이 되지? x 마이너스 3 그렇지. 우변 얼마 됐죠? 10 10 됐죠. 그럼 이 모양을 딱 만들면 이제 뗄 수 있어. 제곱 떼. 제곱 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은 음. 10 아. 풀마 지금 뭐죠? 너무 와. 캐토. 자 풀마 12시 루트식 마무리. 마삼 어떻게 할 거야? 2항 넘겨. x는 3 3 풀마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하고 이제 얘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찾아보면은 건우야, a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9죠. a가 9네요. a가 9. b는 얼마예요? b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c는 10. 그렇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 다 더하면 답은 얼마다? 16 이렇게 되겠네. 16. 자, 여러분 전체적인 그 순서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면서 가야 돼. 지금 제일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 관련된 문제 풀었고요. 방금 풀었던 세 문제가 뭐에 관련된 거야?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하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까지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네 번째 근해 공식만 남은 거야. 근해 공식만. 그치?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근해 공식 나오죠. 근해 공식. 그래서 요거는 근해 공식만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충분하다. 자,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이 요거다 그랬는데 시윤아, 이 방정식을 가지고 근해 공식을 쓰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 A, B, C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변이 얼마인 상태가 돼줘야 돼? 0이 돼줘야 돼.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1을 어떻게 하고? 이항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죠? 한번 쓸까 그럼? A가 얼마란 얘기? 5. B는 얼마? 마이너스 3. C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요 세 개의 값을 근해 공식에다 그대로 그냥 때려 박으면 되죠. 그죠? 자, 근해 공식 한번 불러줘, 시윤이가. 네. 풀마 루트 b제곱. 그렇지. 자, 여기다 그대로 그냥 때려 박으면 됩니다. 숫자들 그대로 때려 박아요. 그러면 10분의 그죠? 마이너스 b니까 3 풀마 루트 b제곱이니까 9 그리고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네. 그치? 혜민아 따라오니? 여기 끝에 플러스 20인 거 알겠니? 자,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4 있고 A랑 C랑 곱해져 있잖아. 네. 근데 A가 5고 C가 마일이지. 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아홉. 마5지. 그럼 마 4에다가 마 5를 곱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뭐가 된 거야? 풀 20. 플러스 20이 된 거지. 자, 그래서 10분의 3풀마 루트 29라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지금 요렇게 썼어. 그치? 지환아, 라지 A는 라지 A는 3, 3, 라지 B는 29, 29. 답은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6. 그렇죠? 마이너스 26. 이렇게.
근해 공식 정확히 외워가지고 계산 실수 안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내려가면 2번입니다. 2번. 건우야, 2번은 이 상태로는 못 풀고 정리가 먼저 돼야 되겠지, 그치? 자,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일단 이 식을 딱 봤을 때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제곱 때문에 불편할까? 분수 때문에 불편한 거야. 분수 소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등식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등호가 있는 등식을 다루는데 굳이 분수 소수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 등식이면 내가 양변에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 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딱 보자마자 할 일은 분수 소수 없애는 거야. 얼마 곱해버릴까? 6 곱합시다. 그지? 6. 자, 전체적으로 곱하기 6 해요. 그럼 어떻게 돼? 2 하고 그쵸? x만 실제곱이죠?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이 x만 실의 제곱을 전개하는 거잖아. 그럼 2로 묶어놓은 상태로 전개하자. 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전개되겠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 하면 되지, 그치? 맞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니까 자, 이 다음에 할 일은 뭐야 이제? 한쪽으로 싹 몰아야 되겠죠? 지금은 좌변으로 모는 것보다 우변으로 모는 게 편할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우변으로 다 넘깁니다. 그럼 좌변은 0 되죠? 우변은 뭘까?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정리가 끝난 거고, 그럼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우리는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 그지? 자, 우리 아까 전에 풀이 방법을 4가지 배웠잖아. 근데 그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 풀이는 누구랑 누굴까요? 아까 인수분해 이용한 풀이, 제곱근 이용한 풀이, 완전 제곱식 이용한 풀이, 근해 공식 4개 배웠지. 넷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 누굴까? 제일 많이 쓰는 거. 사실 중간에 2개 있죠. 중간에 2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들어간 거야. 결국 우리는 첫 번째 풀이인 인수분해, 그리고 마지막 풀이인 뭐 근해 공식, 그 둘밖에 안 써.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 인수분해 돼요? 안 되지. 그럼 바로 뭐 쓰면 돼? 바로 근해 공식 쓰면 돼. 그쵸? 자, 근해 공식 쓸 거니까 A, B, C를 써볼 건데 A는 얼마야, 건우야? 1이죠? B가 얼마죠? 마이너스 4. C는? 근데 써고 보니까 B가 짝수네? 그러면 B 말고 B 프라임을 쓸까요? B 프라임은 뭐지?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짝수 공식을 한번 돌리면 끝나는 거잖아. 짝수 공식부터 한번 얘기해줘.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 루트 b 프라임의 야, 원래 루트 안 해. 원래 근해 공식도 b의 뭐예요? 제곱. 그치? 짝수 공식도 마찬가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뭐야? ac. 이거 정확히 외워야 돼. 자, 그럼 그대로 들어갈게요. 요거랑 요거가 들어갑니다. 분모는 1이니까 안 써도 돼. 그치? 분자만 불러주세요. 2 플마 루트 4 플러스 1. 그치? 그러면은 2 플마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되죠? 답은 1번이고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첫 번째, 정리. 그치? 지원아, 정리가 뭐야? 정리. 뭐 정리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게 정리야? 뭐 2a 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났을 때 처음에 뭐 했죠? 처음에 이 6을 뭐 x 제곱을 정리해주고 x 제곱 앞에 1이니까 앞에 1이어야 하니까 6분의 1을 뭐 곱하기 6을 해가지고 1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분수나 소수를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 분수나 소수 같은 거를 없애고 없앤 다음에 분배 법칙, 이항 이런 걸 통해서 네. 결국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게 정리가 끝난 거야? x 제곱 3, 뭐 완전 제곱식 모양 나오는 게 여기까지 이게 정리가 끝난 거죠. 아, 지원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 있잖아. 네. 이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정리야.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풀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안 써. 뭐 아니면 뭐다고? 그 a 뭐 아, 오늘 아니, 2차 방정식. 제곱근 아니면 그냥 제곱 그냥 공식 그러니까 근의 공식 또는 그 제곱근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치? 자, 아까 배운 네 가지 풀이 방법 중에 1번이 뭐야? 인수분해 4번이? 그냥 공식 그러니까 정리가 끝났으면 뭐부터 한번 시도해봐? 인수분해 인수분해 한번 시도해보고 되면 풀리는 거고 안 되면 바로 뭐 쓰라고? 그냥 공식 근의 공식 쓰라고. 알겠지? 정리, 그 다음에 인수분해 시도, 안 되면 근의 공식. 네. 우리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 자, 내려갑니다.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이거는 이제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물론 이것도 위의 문제처럼 다 전개한 다음에 분수 없앤 다음에 뭐 인수분해 또는 근의 공식 하면 풀리지. 근데 얘는 조금 다른 길이 있죠. 지연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죠? 없어요? 뭔가 눈에 이렇게 확 띄는 거 없어? 확 들어오는 거?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 요럴 때 어떻게 풀면 좀 쉽더라? 두 글자. 그렇지. 치환을 해주면 쉽다. 치환. 지원아, 치환이 뭐더라? 치환이 그러니까 저걸 a로 맞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다른 하나의 문자로 바꿔치기. 그치? 간단히 말하면 바꿔치기. 잠깐 바꿔치기를 해주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얘를 a로 바꾸면 얘도 당연히 a로 바뀔 테니까 그러면 이 전체 식이 지금 어떻게 써진 거냐면 3a 제곱 맞아. 3a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 거지. 네. 그치? 그러면 이거 바로 지금 정리 끝난 모양이잖아. 네, 뭐 시도해봐 그럼. 인수분해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1, 3에 1, 1에 마이너스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 플러스 하면 인수분해 되죠. 네. 그죠? 그러면 a 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a 3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지. 네. 자 그럼 a 값이 얼마 또는 얼마야? a 값이 1 또는 1 또는 a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왔지. 그치? 네. 자 그럼 a 값을 가지고 x 값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봐 혜빈아. 우리는 x 플러스 2분의 1을 a라고 했지. 예. 그 지금 요 a라는 것도 x 플러스 2분의 1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x 플러스 2분의 1의 값이 1이 되거나 이해되니? 네. a가 곧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또는 자 x 플러스 2분의 1의 값이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3분의 그렇지. 이렇게. 그치? 그럼 나는 x를 찾는 게 최종 목표잖아. 그럼 x를 찾을 거니까 얘를 찾으려면은 요 2분의 1 어떻게 해야 돼? 2항 맞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x 찾을 거니까 역시 2분의 1을 2항 시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x는 뭐가 나올까? 2분의 1. 그쵸?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나올 거고
자, 여기서 x는 뭐 나올까? 마이너스 6분의 6분의 1 나오죠. 6분의 1.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1이 돼. 아니잖아.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5 아닌가요? 5. 이거 넘어가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3. 합치면 마이너스 6분의 5. 그쵸? 자, 이 두 개가 이 문제에서 말한 두 해가 되는 거고요. 그 두 개를 지금 알파와 베타라고 했고, 알파랑 베타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니까 곱하면 돼. 줄 곱하면 마이너스 12분의 5, 2번이네. 그치? 넘어가겠습니다. 자, 줄이 넘어가면 102쪽이 나오죠? 예, 갔다 오세요. 자, 102쪽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그랬잖아.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건우야 근의 공식 한번 외워볼까? 2a분의 마이너스 b 그렇지. 자, 이 근의 공식을 잘 들여다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잖아. 그지? 결국 이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x 값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양수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를 갖겠죠. 그러면 해가 몇 개 되는 거야? 두 개 되는 거야.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두 개가 해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빨간 색칠한 부분이 지화나 0이면 이 부분이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를 가질까 안 가질까? 한 가지 안 가지죠? 그러면 해가 몇 개가 돼버리는 거야? 없죠. 아니야. 한 개. 한 개가 되는 거야. 한 개. 이 뒷부분은 날아가더라도 이 부분이 해잖아. 이렇게. 네. 하나의 해가 되는 거야. 아, 근데 만약에 이 빨간색 부분이 음수면 어떻게 돼? 아예 없는 걸. 그죠? 여러분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되죠. 중학교 때는 안 돼.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때는 뭐 고등학교 때는 돼. 일단은 안 된다고 생각해. 자,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면 이 x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하네.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따로 판별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판별식. 보통 대문자 D 쓰면은 판별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 색칠한 부분을 대문자 D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이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판별식이 딱 0이면 이때는 중근을 갖는구나. 해가 하나니까 중근을 갖는구나.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근을 갖지 않는 걸 고르라 그랬잖아. 그럼 지환아 어떤 걸 찾으라는 거야? 근을 갖지 않는 거. 그러면 막 뭐 해가 0보다 작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네, 해가 중근이야 돼요. 여기 나의 설명을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야? 네. 내가 방금 옆에다 뭐라고 썼죠? 뭐 서로 뭐 D가 0이 D가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수로 D랑 0이랑 같을 때는 중근으로 D가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고 그럼 1번 문제에서는 뭘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애를 찾으라는 거야? 근이 없는 거니까 중근 알까? 근이 없는 건데 어떻게 중근이에요? 아니 해가 없는 거죠. 근하고 해는 같은 말이에요. 근이 없는 걸 찾으라는 거는 해가 없는 걸 찾으라는 거고 네. 그럼 방금 전에 써놨던 것 중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어떤 거? 작은 걸 찾으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보자마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네. 그래서 0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것을 답으로 고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원아 기억에 있는 식에서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판별식 쓰면 1 1 마이너스
0보다 어때? 작죠? 작죠? 얘가 바로 해가 없는 거야. 그치? 아 이렇게. 네. 맞아요. 자, 니은도 갈게요. 니은은 16 마이너스 16. 그럼 이번에 딱 충분히 0이지. 그럼 이건 중근인 거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갈게요. 디귿은 혜빈이가 해봐.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25 25 빼기 12 12. 자, 0보다 어때? 커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 다른 두근. 그치? 서로 다른 두근. 그 다음에 리을. 자, 얘 판별식은 시윤이가 해볼까? 일단 b제곱이잖아, 시윤아. 응? b제곱이 뭐겠어? 시윤아,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이거 가지고 만약에 근해 공식 쓰려고 그러면 A값, B값, C값 쓰죠? A가 얼마예요? 2, B가 6, C가 7. 그거 가지고 그대로 근해 공식도 아니 판별식도 쓰는 거야. 그죠? 판별식이 뭐야? 이거잖아.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A가 2고 B가 6이고 C가 7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자, 판별식 얼마부터 시작해야 돼? 36 빼기 28 56 그죠? 4 곱하기 2 곱하기 7이지? 그치? 56이야. 그럼 0보다 어때요? 작네. 그러면 해가 없죠. 그럼 요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기억과 리을이 근을 갖지 않는 방정식이다. 그치? 판별식. 이거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도 씁니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때 훨씬 많이 쓰고요. 지금 내가 말한 이 개념보다 더 많은 개념을 이 판별식에서 연결돼서 배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판별식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 등장은 근해 공식에 등장을 했지만 나중에 뭐 부등식 풀 때, 뭐 2차 함수 그릴 때 등등 아주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판별식. 자, 내려갑니다. 2번으로 가서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데 그죠? 서로 다른 두근. 건우야, 그럼 이것도 뭘로 푸는 거야? 판별식으로 푸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요거 판별식 쓸 건데 이거부터 좀 써볼까? A가 뭐죠? 네. 5. B가 뭐죠? 마이너스 4. C가 뭐죠? K 플러스 1이지. 써놓고 보니까 B가 짝수네. 그럼 이거 B 프라임으로 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지. 자, 판별식의 개념이 그냥 근해 공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짝수 공식에서도 당연히 그 루트 안에 있는 그 부분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래서 판별식도요. 아까 전에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걸 판별식 D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 요렇게 표시하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나누기 4예요. 나누기 4. 4분의 D. 그러면 요거는 판별식의 짝수 공식.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해 공식의 무서워라.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짝수 공식에서 꺼내오면 요게 이제 판별식 D의 짝수 공식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도 똑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걸로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의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그럼 B'의 제곱이니까 얼마? 4 마이너스 AC지? 그럼 마이너스 5 괄호 뭐예요? K 플러스 1.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0보다 어떠면 돼? 크면 돼.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풀면 되겠네. 그치? 자,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 혜빈아? 4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그 다음엔 마이너스 4 얘랑 얘는 이제 계산해야지. 얼마야? 마일 마일. 그 다음엔 마이너스
부등호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 이거를 이항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했어. 네. 그 다음은 마이너스 5 아마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일걸? 양변을 5로 나눠요. 아니 양변을 제곱. 아니 여기 K 앞에 붙어있는 게 그냥 5가 아니잖아. 근데 뭐가 붙어있어? 5 마오 마오가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눈다.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5로 나눈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요? K가 되지. 우변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5로 나눴으니까 까먹지 말아야 될 거 뭐 있을까? 부등호가 반대로 반대로 바뀐다. 그치?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주는 것까지 해줘야지 정답이라고. 그치? 자, 그러면 K가 이제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수진아, 이걸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는 누구게? 아, 여기까지 하고 답 못 찾으면 진짜 슬프다. 이걸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 자, 시윤이 이걸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 정수가 뭐예요? 정수? 정수? 정수는 분수나 소수를 포함하는 걸까? 포함하지 않는 걸까?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정수는 깔끔한 숫자들이에요. 1, 2, 3, 4, 마1, 마2, 마3, 마4 이런 게 정수지. 0 이런 게 정수지. 그지? 다시 한번. 그럼 이걸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 지연이 이걸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 지환이 네. 이걸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 마이너스 1. 정답!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얘들아, 이게 식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이면 우리가 부등식 단원에서 배운 거 뭐예요?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해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해를 어디다가 표현해 보는 걸 배웠죠?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그지? 이걸 여러분들이 수직선에 그릴 수 있으면 왜 답이 이거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생각해봐. 수직선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뭐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뭐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숫자는 어디쯤에 있는 숫자야? 0보다 조금 왼쪽에 있는 거죠. 0과 마이너스 1 사이. 근데 0에 더 가까운 여기쯤에 있는 숫자잖아. 여기쯤에 마이너스 5분의 1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K가 작다잖아요. 작다.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는 거지. 작으니까. 그리고 여기 등호 없죠? 작거나 같다 아니라 그냥 작다지? 그럼 여기 색칠 해야 하네? 색칠 안 하죠? 색칠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저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해야.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들이 있잖아. 정수들. 누구야? 얘 이런 애들이 정수들이잖아. 그 중에 제일 큰 놈. 그러니까 누구야? 마일인 거죠. 마일. 그쵸? 그래서 딱 보고 모르겠으면 수직선으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직선을 그리면 보인다고요. 그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내려갑니다. 밑에 있는 3번으로 가서 자, 3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분의 1과 3분의 1일 때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쭉 풀어가지고 마지막에 x가 2분의 1 또는 3분의 1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럼 예상을 한번 해봐. 이게 나오기 바로 전줄에 요 줄에 지호야 뭐라고 써 있었길래 x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왔을까? 바로 위에 줄. 이런 결론이 나오기 바로 직전. 그게 바로 전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풀어와가지고 마지막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 나오잖아. 그게 나오기 바로 전에는 뭐가 써 있었을까? 그치, x-2분의 1 또는 x-3분의 1이 써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또는 이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떠올렸을 수도 있어. 2분의 1이 나왔으면은 2x-1이랑 3x-1이 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자, 이 맨 처음에 보면 2차 방정식에서 맨 앞에 요 6이라는 숫자 있지? 이 6이라는 숫자만 맞춰주면 이 모양도 괜찮고 이 모양도 괜찮아. 자, 보세요. 여기에 6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은 지금 두 번째 모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로도 전개시키면은 6x제곱 나오죠. 그죠? 얘는 그냥 이 모양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근데 얘는 아니죠. 얘는 이렇게 전개하면 그냥 뭐 나와? 그냥 x제곱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6x제곱이 나오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만약 이 모양으로 썼다면 맨 앞에 뭘 하나 붙여줘야 돼? 6을 하나 붙여줘야 돼. 그치? 그러면 얘도 완성. 뜯어놓고 보면 이 식이나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그치? 그래서 해가 주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얘네 둘이 나오기 바로 전 상황, 그러니까 인수분해된 상황을 떠올리면 되고요. 단 최고창의 개수는 맞춰줘야 된다. 그치? 보통 이런 모양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전개시켜가지고 A랑 B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 놈을 한번 전개시켜 볼게요. 자, 전개시키자. 6 붙여놓고요. 괄호 2개 전개할게. 지원 알지?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네네.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오죠? 이렇게 먼저 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3분의 1 x 또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플러스 1분의 1. 그죠? 이렇게 나오지, 그치? 물론 이거 둘이 계산할 수 있지만 네. 어차피 우리는 6을 분배할 거잖아. 네. 분배하고 계산하자. 6 분배해. 6x 6x제곱 2x 마이너스 2x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죠. 그쵸? 그럼 가운데 거 계산하면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죠. 네. 끝났지. 이게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치? 역추적하는 거야. 해가 나온 거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고요. B 값은 1이다.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요렇게. 자, 내려갑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자, 2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 a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2 또는 3이었고 그 다음에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7 또는 마이너스 2였다. 자, 수진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거꾸로 추적해봐야 될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자, 첫 번째 것부터 해봐. x가 마이너스 2 또는 3 이렇게 나왔다. 그럼 수진아, 요게 나오기 바로 전에는 뭐라고 써 있었게? x 플러스 2 그렇지, 요렇게 써 있었겠지. 지금 어차피 x제곱의 개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전개해줘. 전개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그 바로 다음에 1. 플러스 2x 나오겠죠? 합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됐지, 그치? 자, 잘 생각해봐. 이거는 뭐냐면 x의 개수 a를 잘못 보고 푼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 x의 개수를 믿을 수 없어. 그죠? 그럼 지금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요거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뭐는 믿어도 괜찮아? 요거 마이너스 6은 믿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똑같은 걸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마지막에 해가 마이너스 7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대요. 이렇게 나왔대.
건우야, 그럼 이게 나오기 직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어허. 그쵸, 요게 있었을 거고, 그 위에는 그럼 전개하면 그쵸. 자, 근데 이거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는 이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뭘 믿어도 돼? 5를 믿어도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제대로 된 2차 방정식이 뭘까?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믿을 수 있는 것들만 모으면 되잖아. 그래서 x의 개수는 5를 넣어주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진아, 인수분해 해줘. 인수분해요? 예. 6이랑 마이너스 요렇게,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은 0인 거니까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6 또는 1, 요 놈이 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뼈대, 그치? 대표 유형들이고, 그 뒤에 이제 마지막 한 장은 뭐예요? 다 활용 문제들이죠. 그쵸? 활용 문제들. 그래서 활용 문제도 당연히 반배치고사 볼 때 나옵니다. 나오는데, 활용 문제들은, 자, 식을 세우는 것까지만 할게요. 식을 세우는 것까지만 하고, 식이 완성되면 그 식을 어떻게 풀지는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거니까.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이 완성되면 일단 지원아, 식이 완성되면 정리하라 그랬지. 정리. 네. 정리 어떤 모양을 만들어? 뭐 ax제곱 플러스 네, bx 플러스 c는 영. 0꼴을 만들어. 네. 만들고 뭘 한번 시도를 해봐? 그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를 해봐. 많이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면 그 내용식 맞아. 그쵸? 이 과정을 거치면 모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식만 한번 같이 세워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2분의 n과로 n 빼기 3일 때 대각선의 개수가 20인 다각형은, 이거는 식 세우는 게 너무 쉬워서 당황스러운 거야. 봐봐. 이게 뭐래요? 대각선의 개수라 했죠. 근데 이 20도 뭐예요? 이것도 대각선의 개수죠. 그럼 뭐예요? 식은 이거랑 어떻다? 같다. 그게 식인 거지. 그죠?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대각선의 개수를 찾는 식이 이건데, 근데 대각선의 개수가 20이야 라고 말했으니까 는 20. 이게 식입니다. 그쵸? 푸시면 되겠죠? 양변을 2 곱하고 분배 법칙하고 다시 이항시킨 다음에 인수분해. 지원이 할 수 있겠니? 자,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게 식입니다. 자, 내려가서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연속하는 세수가 있다. 자, 연속하는 세수. 그러면 이런 거는 무조건 일단 3개를 잡아. 자, 3개니까 3개를 거나요. 자, 그리고 세 숫자 중에서 우리는 어떤 수가 찾고 싶어?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 가장 작은 거 물어봤지. 그럼 이왕이면 가장 작은 걸 x로 잡는 게 좋겠죠. 수진아, 다음 주에 너 반배치고사 걱정 안 돼? 반대쪽으로는 마무리는 그래? 제 실력 만들고 맨 밑에 반에서 시작해도 괜찮아? 쌤 맨 밑에만 그럼 그 왜 올려달라는 말은 왜 하냐? 네? 올려달라고 그래 놓고선 반배치고도 상관이 없대. 아니 그거는 그 선행 때문에 쌤 그럼 뭐 1등반과 꼴등반 차이가 있나요? 레벨의 차이죠? 수업하는 그 수준이나 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뭐 사실 마지막 반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과정이 고등학교 걸로 넘어가잖아. 중학교 거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중3에서 고1 올라가면서 내가 체감할 때는 가장 뭐 우리 12년 동안 공부하잖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난이도 변화가 제일 큰 때가 중3에서 고1이야. 그때 지금 고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중3에서 고1 올라가면서 이 과정을 잘 넘어가야 고등학교 가가지고 쭉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거지. 중3에서 고1 올라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애들도 많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내년 첫 번째 중간고사 있잖아요. 그죠? 내년 첫 번째, 내년 5월에 있는
5월쯤에 있는 중간고사 그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중간고사의 그 첫 단추를 잘 깨면 거의 그게 자기의 거의 3년간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다. 뭐 거기 처음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 잘 없어요. 여기서 보통은 오르락 내리락 이러다 끝나거든요. 근데 조금 열심히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첫 스타트를 어디다 끝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응? 그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때까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복습을 하는 것도 물론 바로 당장 반배치고사도 눈앞에 있지만 이 내용이 결국은 공통수학 1에 그대로 다 나와요. 공통수학 1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예요. 똑같잖아 이거랑.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복습하는 거니까 나는 뭐 반배치고사 못 봐도 돼 이러고 핸드폰 하지 말고. 수진아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저 뭐지? 자꾸 문장적으로 영화는 시간표 연락도 안 하고 남들한테 연락도 안 했었고 안 가나? 하고 살짝 주춤하다 왔어요. 내가 얘기했지 오늘이랑 월요일은 알아서 하라 그랬지. 아니 알아서. 쌤한테 연락이 안 와가지고. 내가 오늘 수업 있다고 공지했어 안 했어? 오늘이랑 다음 주 월요일이랑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공부한다 했잖아. 한다고. 못 그지? 봤었어요. 수동적인 자세를 하면 안 돼. 이제 내 할 건 내가 찾아 먹어야지. 자, 아무튼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내가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응? 고등학교 1학년 딱 가자마자. 중학교 시험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알았죠? 자, 2번은 식 세워볼게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잡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연속하는 세자연수니까. 1씩 커질 거 아니야? 그쵸? 1씩 커질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 가운데수의 제곱. 가운데수가 뭐야? 뭐 x 플러스 1 이잖아. 이거 제곱하래.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 이거가 x 제곱 나머지 두 수의 합. 나머지 두 수의 합이 뭐야? 이거랑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2x 어. 플러스 2 그죠? 나머지 두 수의 합이 이건데 이거에 7배보다 7배 그럼 괄호 치고 7 그지? 그거보다 13만큼 작아.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13만큼 작아. 빼기 13 요렇게. 요게 식입니다. 그쵸? 푸시면 돼요. 전개시켜가지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식만 좀 적어 놓읍시다. 자, 넘어갈게요. 3번으로 가서 3번 경민이와 형의 나이 차는 3살이고 형의 나이의 제곱은 경민이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7만큼 작다. 형의 나이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형의 나이를 x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경민이의 나이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경민이 지연아 경민이의 나이는 뭐라 그래야 돼? 여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당연히 형보다 나이가 적겠지. 3살이 적겠죠. 경민이 거는 x 빼기 3 이렇게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이거 형의 나이의 제곱은 그랬죠. 형의 나이의 제곱은 혜빈아 어떻게 출발해? 형의 나이의 제곱은 그렇죠.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경민이 나이의 제곱의 의 제곱에 어떻게 했대? 2배 2 곱해주고 보다 7만큼 작아. 그대로 쓰랬죠? 마칠 그쵸 이게 식입니다. 그쵸?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찾으면 x가 그대로 형의 나이니까 x 값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이거 4번 문제가 그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도 아까 그 1번이랑 비슷해.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하나 있죠. 높이가 지금 50t-5t 제곱이다. 이게 높이지. 그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물로켓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만에 지면에 떨어지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얘들아 지면에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바닥에 딱 닿은 거잖아. 그러면 그 지면에 떨어진 물체의 높이는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예요. 맞죠? 높이가 뭐야? 땅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거리를 재는 게 높이잖아. 그럼 지면에 떨어졌습니다 하는 거 높이가 0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이건데
높이가 0이 될 때를 구하세요 이런 거잖아. 또 아까 1번이랑 마찬가지야. 1번도 아까 대각선의 개수를 나타내는 식이 이건데 대각선이 20개인 걸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그냥 같다라고 놨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이건데 높이가 0 되는 순간을 찾으세요 했으니까 는 0 하면 답이에요. 이게 식이에요.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내려갑니다. 5번으로 가서 5번 문제는 길이가 10인 AB 위에 점 P를 잡고 정사각형을 그렸더니 넓이의 합이 58이 됐다 그랬죠. 자, 그림에다가 그대로 따라가봐. AP의 길이는 그랬으니까 요거를 X로 잡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시윤아, 자연스럽게 여기가 뭐가 돼? 그렇죠. 10-x가 되죠. 근데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58이라 그랬지. 그죠? 자, 왼쪽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x제곱. 오른쪽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의 제곱. 맞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죠? 자,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서 x값 나오면 답인데 여기서 약간 주의할 점은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걸 풀어봤더니 x값이 뭐 6 또는 4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가 답일까? 6이 답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문제에서 AP가 BP보다 커야 돼 이런 조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x가 4가 되면 이상하지, 그치? 여기가 4가 되면 이쪽이 6이 되잖아.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값을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둘 중에 더 큰 놈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거를 좀 조심하시고. 자, 내려갑니다. 6번으로 가서 자, 이렇게 생겼을 때 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넓이가 264가 됐을 때 도로의 폭은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이 하얀 게 지금 도로잖아. 그럼 도로의 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죠, 여기. 이거가 지금 이렇게 도로의 폭이 이렇게 x인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해야지 식으로 표현하기가 제일 쉬울까? 전체에서 뭘 빼요? 수진이의 생각이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인데 그때 약간 곤란한 게 있어, 수진아. 이 비어있는 거 뺄 때 하얀 부분 빼는 거잖아. 그럼 하얀 부분 뺄 때 여기 넓이 한번 빼겠죠? 그럼 여기 넓이도 한번 빼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 이 가운데 겹친단 말이야? 이거 2번 뺀 거잖아, 그럼. 그럼 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줘야 돼? 다시 더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더 복잡해. 그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여기 4개 있죠? 이 4개를요 붙여. 그냥 붙여.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 지금 4개가 서로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 4개가 붙으면 하나의 작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럼 생각해봐. 그 직사각형은 이 길이가 얼마일 것 같니? 원래 가로가 30이었는데 중간에 폭이 x인 길이 나 있었잖아. 그럼 그 길을 이렇게 채워버린 거잖아. 붙여버린 거잖아. 그럼 그때의 가로는 뭘까요? 그치, 30에서 이 도로의 폭만큼이 줄어드는 거지. 그럼 30-x가 가로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그럼 세로의 길이도 그렇잖아. 이렇게 위아래로 눌러버리면 원래 20이었는데 중간에 x만큼 빠진 거잖아, 지금. 줄어든 거니까. 그러면 세로 뭐가 돼? 20-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그냥 곱하면 그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인 겁니다. 그래서 30-x하고 20-x를 곱한 것이 264다.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전개시켜서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고 여기 이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은 뒤에 답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할 거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질문 받을 겁니다. 질문 받을 거고. 근데 거기까지 105가 없냐고요? 네. 아니. 그 무슨 말이죠? 아니 이거 105쪽 130쪽 없는데요. 답지. 아, 답지에 104, 105가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왜 답지가 없지?
그럼 104, 105는 내가 다시 보내줄게요. 그래서 요거 풀어가지고 월요일 날 질문만 받겠습니다. 뭐 검사하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응? 알아서 해. 알겠죠? 그리고 월요일 날 2차 함수 오늘 한 것처럼 2차 함수 한번 쫙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6시 수요일 날 6시부터 2층 대강의실에서 반배치고사 볼게요. 2층 대강의실 어딘지 아니? 바로 들어가서 2층 딱 들어가면 교실 아니에요? 아니야 2층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문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걸 들어가면 엄청 넓은 강의실 하나 있어요. 여기 쫙 들어가. 그러니까 데스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날 반배치고사 볼 겁니다.